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화하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기 질환. 그리고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암. 암 사망률은 특히 40대를 기점으로 증가하는데요. 가벼운 감기부터 치명적인 암까지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분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면역세포.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이오로 100세 시대, 면역력을 높이고 삶의 질에 건강수명까지 확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인생에 있어 면역력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올해 62세 안인홍 씨 인생을 통해 면역력의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매일 아침 특별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인홍 씨. 산을 한참 동안 오르나 싶더니 갑자기 신발과 옷을 벗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그가 들어간 곳은 얼음장 같은 계곡물.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 이렇게 냉수 목욕을 하고 있다는 인홍 씨. 11년 전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한겨울 냉수 목욕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11년 전에 림프종 암 4기에 혈액암을 겪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6개월을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혈액암 4기를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혈액암 암 완치가 쉽지 않는데 세 번을 재발한 끝에 지금은 현재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 후 재발만 3번.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결과 3년 전 혈액암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암에 걸린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데요. 제가 사실은 생활하면서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 건강 체질이었는데 혈액암 4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참 청천벽력처럼 진짜 생각조차 하기도 싫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3번 정도의 재발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목숨을 다하는 것 같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혈액암은 다른 암과 다르게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신체 곳곳을 이동하기 때문에 특히 완치가 어려운 암 중 하나인데요. 혈액의 구성 성분에 생긴 암으로 혈액세포나 골수, 림프 등에 생기는 암을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악성 림프종 및 백혈병 등이 있는데요. 혈액암 생존율은 초기 발견 시 65에서 80% 정도지만 혈액암의 증상이 진행될수록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고 4기가 되면 무려 10%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인홍 씨는 무려 혈액암 4기로 생존율 10%를 생각하기도 어려웠다는데요. 혈액암에 걸리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정체가 없었는데 피로함이 자주 오고 감기가 걸리더만은 감기가 14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자도도 없고 계속 있어서 그래 어느 날 등산을 갔다 와서 산에 가서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겨드랑이에 혹이 있어가지고 혹이서 만져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림프종 암 4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독감, 폐렴 같은 호흡기를 공략하는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특히 면역력이 저하되면 매일 생성되는 5천여 개의 암세포에 대항하는 힘도 떨어져 암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20대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암 발생률은 높아진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인홍 씨도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온 것이 평소 면역력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생활이 너무 불규칙하게 술, 담배는 물론이고 식사 관계도 불규칙하게 하다 보니까 건강을 너무 챙기지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 의사 선생님이 면역력을 올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면역력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도 아무도 모르고 어떤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만의 그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내가 꾸준히 지금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혈액암 4기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면역력이 약해질 때 내 몸이 보내는 경고. 그 경고 때문에 망가진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 병실의 모든 사람이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데요. 정말 잠 못 잘 때로 아파요. 막 바늘로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뭐 되게 아파요. 말할 수도 없어요. 진통제 없이는 잠을 하나도 못 자요. 칼로 막 쑤시는 것 같이 아파요. 58세 유경숙 씨도 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통증이 엄청 심했는데 샤워하면서 발견한 그 띠 모양을 보고서 그래서 와서 보니 대상포진이라고. 복부에서 시작된 수포는 등까지 번져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데요. 처음에는 수포가 조금 생기다가 나중에 점점 퍼지면서 생기고 그때 통증은 계속 더 심해지고 여기 수포난 자리가 주먹으로 막 때려서 엄청 아픈 정도로. 어릴 적 고열과 열꽃 증상이 나타나는 수두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되는 질환 대상포진.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몸 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대상포진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연평균 3%씩 늘어 한 해 그 환자가 약 70만 명 이상으로 늘었고 흔히 노년들에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엔 30, 40대 젊은 대상포진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10점으로 볼 때요. 출산의 고통을 보통 이제 우리가 6에서 7점 정도로 봅니다. 근데 대상포진 통증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한 8, 9점? 심하면 10점까지 올 정도로 통증이 아주 극심한 질병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노화나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또 이제 타 질병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걸 이제 다 합하면 면역력 저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피로나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면 체내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신경계를 따라서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50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경숙 씨는 대상포진의 통증과 위염, 장염, 관절염 등의 다양한 염증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네, 반대쪽으로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여러 요인에 파괴되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됩니다. 그렇게 침투한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제거되지 않고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을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요. 만성염증은 얼굴, 소화기관, 간, 관절 등 신체 모든 곳에 발생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건강을 모두 악화시킵니다. 대표적인 염증 질환으로 알려진 간염, 식도염, 기관지염의 경우 염증이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최대 24%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성염증은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질병의 뿌리입니다.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가볍게는 혈액순환 장애부터 시작해서 당뇨, 비만,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암까지 온갖 질환의 온상이 됩니다. 한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만성염증 수치가 증가할수록 암 발병률이 남성 기준 최대 38%까지 올라간다는 수치를 보아도 만성염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닥터하우스에서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전선의 공격부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간절한 마음으로 닥터하우스를 찾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급격한 면역력 저하가 의심된다는 2명의 체험단. 애를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잠자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시간도 없고 또 애들을 또 많이 안아주고 막 하다 보니까 팔이나 이런 관절도 좀 아프고 그리고 되게 피곤하면 임파선이 부어서 이렇게 혹처럼 멍울이 만져지는 거예요. 나는 피부염도 자꾸 생겨가지고 여기도 가렵고 다리도 그렇고 대상포진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건강 악화로 고민 중인 두 사람에게 전달된 면역력 자가진단 용지. 18개의 문항 중 11개 이상의 체크가 되면 면역력 결핍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몸 상태, 변 상태, 감정과 수면, 식생활, 생활습관, 피로감 등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보다 정확히 나의 면역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 자가진단을 해본 결과 43세 김은정 씨는 10개 항목에 54세 김용숙 씨는 12개 항목에 체크가 됐는데요. 충분히 면역력 결핍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이어서 기초체력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1분 동안 스쿼트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최선을 다해서 다리를 움직이는 두 사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쳐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김영숙 씨는 중단. 아우 다리 아파. 은정 씨도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우 조금 했는데 되게 힘드네요. 난 살지도 못하겠네. 두 사람 모두 기초 체력도 현저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건강 회복을 위해 2명의 전문가가 닥터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없이 내려와 있는 다크서클.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셨을까? 네,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저는 이제 갱년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두 분이 앞서서 우리 자가 테스트를 한 번씩 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보니까 면역력 저하 의심 단계로 이렇게 확인이 되셨어요. 임파선염, 그리고 위염, 장염, 관절염에 대상포진까지 아주 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뭐 면역력이 중요하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잘 체감되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 어떤 영상인 것 같으세요? 작은 세포가 큰 세포를 잡아먹는? 네, 서로 공격하는? 지금 보이는 저 큰 세포, 큰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나타내고요. 주변에 있는 작은 세포는 이 면역세포의 일종인 NK세포입니다. 요거 화면을 잘 보시면 이 큰 세포를 이렇게 작은 세포들이 막 비집고 들어가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이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면역세포인 NK세포는 이 암세포를 공격할 때 암세포의 구멍을 뚫는 이 퍼폴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이 구멍을 뚫게 되고요. 또 암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그 안으로 주입을 시켜서 수분과 염분이 들어가고 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런데 NK세포는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면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타고나는 그런 선천적인 면역이 있고요. 또 후에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예방주사 이런 걸 맞아서 생기는 후천적인 면역이 있는데요. 이 NK세포는 선천 면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NK세포의 활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통계를 봤더니 한 20대에 비해서 50대에는 그 절반밖에 활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다르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다르고 또 내가 질병이 있고 여부에 따라서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앞서 두 분처럼 이렇게 만성염증에도 시달릴 수가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암이라든지 뭐 이런 뇌졸중 이런 심각한 질환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면역력 저하로 건강 이상이 찾아온 두 사람. 솔루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체내 염증수를 알아보는 혈액 검사와 NK 면역세포의 활성화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고 체내 염증 정도를 알 수 있는 CRP 수치도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반면 면역력을 좌우하는 NK세포 활성도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면역력 저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체온 유지를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환절기 때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약해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에서 6배 정도 강해지는데요. 환절기 면역력은 새로운 계절을 지나게 해주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채워야 하는 면역력. 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은 없는지 체험단들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예전에 보험은 표적암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표적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다는 영숙 씨. 고객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고. 요즘 고객들에게 보험을 설명해 줄 때마다 왠지 내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데요. 요 몇 년간 건강이 급격히 악화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40대 후반부터요 몸이 안 좋아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피부염에 제가 구강염에 대상포진도 2번이나 겪었거든요. 보통 노인분들이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너무 아파서 정말 힘들었어요.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바삐 흐르는 세월은 야속하게도 가장 먼저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매주 3일 정도만 출근하는데도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야말로 녹초가 돼버린다는 영숙 씨. 몇 년 사이에 부쩍 노화가 찾아와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겼다는데요. 한 달 전에는 피부에 염증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답니다. 진짜 심각했었네. 지금 보니까 약간 염증성 피부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로가 쌓이고 이러면 사실 가장 먼저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부거든요. 평소에도 좀 스트레스나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때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락 없이 온몸으로 진짜 얼굴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발진이 물집처럼 생겼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해 면역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 스트레스와 면역력의 관계를 조사한 다양한 연구에서 상호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부염, 구내염, 장염, 식도염, 대상포진, 감기 등으로 그동안 병원을 찾은 기록만 이만큼이라는 영숙 씨. 소화기나 이런 피부 쪽이 너무 안 좋아져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조그만 병들이 자꾸 모아지더라고요. 더 큰 병이 될까 봐 좀 불안하기도 하고. 50세 이후 체중도 급격히 불어 20kg이 쪘다는데요. 최근 살을 빼서 60kg 이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30분 운동 후 차오르는 숨을 시원한 커피로 달래보는데요. 커피를 마신 후 초코빵도 하나 먹고 초콜릿도 입안에 쏙. 이러다가 빠졌던 살이 다시 찌겠는데요. 제가 좀 굶어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굶는 게. 제가 지금은 단 게 더 많이 땡기고 더 식욕이 왕성해져가지고 지금 뭐 가리는 거 다 먹는 것 같아요. 막 초콜릿 이런 게 너무 맛있어요, 지금. 그리고 야식 빈도도 꽤 높은 편이라는 영숙 씨. 그래? 이거 괜찮겠다. 일주일에 한 4번씩 해서 주문해서 먹는데요.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매운 게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곱창이라든지 어제도 곱창 먹었는데 진짜. 맛있겠다. 오늘도 식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유, 김영숙 씨 진짜 야식 사랑을 너무 좋게 하시네요, 진짜. 근데
이 야식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지방 같은 잉여 영양분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백혈구를 무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NK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리면서 면역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나 밤에 먹는 야식 너무 맛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밤늦게 뭔가를 먹게 되면은 생체 시계에 교란이 오게 되고 숙면을 방해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게 되고요. 면역력 저하까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 그럴 때는 소량의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견과류와 같은 이 항산화 식품을 소량 좀 드셔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3세 김은정 씨의 하루입니다. 오전 11시가 넘은 시간에 방에서 나오는 은정 씨. 애들 보내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11시네. 혹시 지금까지 주무신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프네. 제가 아이들을 셋을 다 데리고 자다 보니까 사실 밤에 잠을 거의 못 자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쪽잠을 자야 제가 좀 버티겠더라고요. 심각한 수면 장애로 남들보다 늦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은정 씨. 5년 전 첫 아이를 낳고 2년 후 쌍둥이 출산을 거치며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다는데요. 방을 치우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핑 돌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오니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은정 씨가 면역력 저하를 알게 된 건 잦은 감기를 앓으면서부터라는데요. 언젠가부터 비염,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을 자주 앓게 됐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감기가 걸리면 바로 제가 옮게 되더라고요. 한 2, 3년 전서부터는 비염도 시작이 됐었거든요. 아이 키우기 전에는 비염도 없었어요. 대장염증에 여기에 임파선염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치료를 하면은 또 가라앉았다가 또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또 여기 혹처럼 이렇게 나오는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암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저렇게 환절기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 목이 붓는, 임파선이 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림프절이라고도 하는 이 임파선은 우리 몸에 약 8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목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붓는 정도는 괜찮은데 더 심해지면 이 농양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 몸을 돌보는 시간은 사치. 새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엄마의 하루는 더욱더 정신이 없어지는데요. 가방 정리와 간식 만들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베테랑 엄마 은정 씨. 아이들 간식으로 준 바나나가 오늘 엄마의 첫 끼랍니다. 아이들 챙기느라 오늘 처음 먹는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정신없이 아이들과 일과를 보내는데요. 모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일까요?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 은정 씨. 소화제라도 먹어야 되겠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약간 생리통할 때 꽉 막힌 우리한 느낌 그런 게 계속 그 밑배에서 지속되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서부터 자주 그래가지고 장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으로 소화제 복용이 일상이 됐답니다. 아이고, 아니 식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소화제부터 드세요? 아이고. 야, 이게 아무래도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지금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깨지면서 소화 기능이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결국 면역의 균형도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해소하는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취미생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여행도 좋아하고 운동도 참 좋아했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증도 조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지금 두 분 상태가 지금 좀 급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게 아니고요. 빨리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을 좀 움직여야 돼. 그럴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두 사람의 면역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 조금 아쉬운 게 오늘 햇볕이 쬐면은 저희가 밖에서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실내에서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같이 비가 오지 않고 해가 좀 강하게 내리쬐는 날에는 이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햇볕에 있는 이 푸른 빛은 이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적당한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 노래에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에 태양을 피하면 안 되고 좀 맞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주 힘차게.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감소한다고 하죠. 45세 이상부터는 호르몬 변화로 면역력이 더 감소하기 때문에 매일 운동으로 체온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햇빛을 쬐일 수 있다면 면역력 상승에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그가 조금 힘들더라도 평상시에 햇볕을 쬐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유산소 운동 해주시면 우리 면역력도 높아지고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걸었더니 진짜 땀 나는데요. 좀 땀도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쉴 때도 면역력을 높이면서 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조격기. 반신욕이나 조격은 체온 상승에 효과적인데요. 쉴 때도 똑똑하게 면역력을 챙겨봅니다.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굉장히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몸이 좀 나른하면서 처지는데요. 얼굴이 훨씬 편해 보이시는데요. 조격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이 조격이요. 언제 하는 게 좋으냐의 시간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른데 저녁에 하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조격을 하시게 되면은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저녁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매일 햇빛 아래에서 20분 걷고 또 들어와서 씻고 난 후에 조격 20분 하고 꿀잠을 잘 수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바로 잡혔다면 면역력 올리는 음식도 알아볼 차례. 자, 우리가 이제 면역력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운동하고 조격하는 이 팁들도 배워봤는데 역시 이쯤 되면 좀 배도 좀 살살 고프면서 그래서 제가 요 앞에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정체는요 바로 짠! 버섯으로 만든 버섯볶음이네요. 버섯류 오트밀 이 속에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다당류, 베타글루칸과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약용버섯이나 곡물, 효모의 세포벽 등에 존재하는 다당류의 일종인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1940년대부터 연구된 이 성분이고요. 이 면역력 조절의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 수치를 높이고요. 면역 활성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항암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들 30명에게 이 베타글루칸을 투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타글루칸을 투여를 했더니 이 백혈구 수치 감소폭이 훨씬 더 줄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커다란 암세포가 있고요. 이 주변에 작은 NK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걸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달라붙어서 암세포를 아주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활성도가 낮은 NK세포를 보면 NK세포가 주변에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는 않죠. 결국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NK세포의 수보다도 이 활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NK세포의 활성도가 낮을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지며 암 환자의 경우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NK세포의 활성도가 매우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올리는데 핵심적인 영양 성분이 바로 이 베타글루칸이거든요. 얘네들은 버섯이나 우리 사람들에 있어서의 항염, 항균, 또 면역력 증가와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중요한 핵심적인 생리활성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버섯, 곡물 등에 들어있는 영양소 베타글루칸.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이런 좋은 음식을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하루 섭취량을 다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타글루칸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자, 하루에 필요한 일일 섭취 권장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를 했는데 354.32mg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먹기가 좀 어려운 게 베타글루칸 자체가 음식 속에 워낙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이 소화 흡수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타글루칸을 진화시켰습니다. 1세대 베타글루칸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1세대 베타글루칸은요, 말 그대로 버섯이나 곡류와 같은 통곡류와 같은 것들을 그냥 먹는 거였어요. 2세대 베타글루칸은 앞에 있었던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식재료에서 추출해내는, 그래서 추출물 형태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3세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최근에 알려진 게 바로 이 3세대 베타글루칸인데요. 베타글루칸을 대사산물로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베타글루칸 성분만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버섯 속에는요 15%의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요. 귀리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들어있거든요. 미생물 발효 베타글루칸은 86%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미생물 발효 추출물들이 훨씬 더 높은 농도의 베타글루칸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분자 형태로 몸속의 흡수율을 높인 3세대 베타글루칸. 하루 한 알이면 하루 적정량을 채울 수 있는데요. 미생물 발효 베타글루칸의 흡수율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고운 가루는 앞서 말했던 미생물 추출 이렇게 베타글루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세대인 거죠, 3세대. 그리고 이 굵은 소금은 곡물과 그리고 버섯에서 추출한 이 베타글루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각각 이렇게 비커에 물에 넣어서 한번 녹여볼 건데요. 미생물 발효 베타글루칸부터 먼저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미생물 발효 베타글루칸은 분자량이 작아서 금방 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분자량이 큰 이 곡물과 버섯에서 유래한 베타글루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보시면은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대로 잘 녹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곡물이나 버섯에서 추출한 이 베타글루칸은 평균 분자량이 100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반면 미생물 발효 추출 이 베타글루칸은 평균 분자량이 10만에서 30만 정도로 작기 때문에 굉장히 잘 흡수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면역력과 관련돼서 면역력이 무엇인지, 면역력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자리여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면역력 챙겨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제 다시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분을 만나러 가봅니다. 혈액암 4기를 이겨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안인홍 씨. 항암 치료 16번, 방사선 치료 22번.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시간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포기할 수 없던 이유는 바로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안 추워요? 매일 하는 거에 춥기는 뭐 추워. 시원하지? 하겠습니다. 어따.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예. 예. 아이또 잘 먹어야 건강하지. 갑시다. 혈액암 진단 후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부부. 새로운 터전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매일 함께 오늘 먹을 반찬을 수확한다는 부부. 밭에서 직접 기르는 채소들이 부부의 반찬이랍니다. 채소부터 과일까지 없는 게 없는 비닐하우스. 남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름나무도 따갖고 해가 먹이고 나물로 해서 먹이고
저희들은 이제 제철 음식으로 제철에 나는 음식을 다 심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름에는 비름나물이 이거 건강식이 참 좋고 그리고 뭐 수박이나 오이나 고추나 이 보편적으로 자급자족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느새 싱싱한 채소와 과일이 바구니 한가득 모였는데요. 밭에서 따온 채소들을 이용해 즉석에서 차려내는 식사. 가공식품이나 자극적인 맛을 배제한 자연 밥상이 안인홍 씨의 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식습관에도 참 문제가 많았다는데요. 예전에는 막 음식을 속식으로 이제 많이 먹고 또 고기 종류도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생각하면은 누말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뭐 철없이 뭐 놀다가 마음껏 뭐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철이 없었어요. 아프고 나서부터 집사람도 저한테 잘 챙겨주고 또 제가 또 깨달은 바도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 운동 후 먹는 꿀맛 같은 식사. 건강을 다시 찾고 나서 보니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지막 건강 비법. 뭘 드시는 건가요? 베타그루칸입니다. 제가 그 암 진단을 받고 제가 재발이 많이 되고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야 암도 재발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저한테는 맞지도 않고 그래서 먹어본 것이 미생물로 발효한 베타그루칸인데 이것을 먹으니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면역력도 향상이 되고 해서 참 좋아서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알게 된 후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있다는데요. 베타글루칸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숫자를 늘리고 백혈구들이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 성인 77명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해본 결과 미생물 발효 베타글루칸을 8주간 섭취하자 NK세포의 활성도가 대조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면역 기능 증진과 관련된 사이토카인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베타글루칸을 투여했을 때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암세포 증식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의 효능. 그 효능을 몸소 체험했다는 분이 있어 찾아갔습니다. 딱 봐도 탄탄해 보이는 근육질 몸매. 30분이 지났는데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달리기에 열중한 모습. 잘 찾아온 거 맞나 의심스러운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과거에 좀 아팠다는 분을 찾아갔는데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요, 맞게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좀 대장염이랑 뭐 신장염, 신장결석이랑 좀 이런 게 심해가지고 또 갑상선 저하증도 있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아팠었어요. 그때는 제가 진짜 이렇게 침대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좀 심하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었는데 갑상선 수치도 500배 이상 넘었다고 하셨고. 신장염, 대장염, 그리고 전신의 에너지 대사에 장애가 생기는 갑상선 저하증을 동시에 진단받고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했다는 소정 씨. 제가 조금 일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영어 강사를, 지금도 현재까지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이제 문화센터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학원하고 또 뭐 과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한 밤 11시 기본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5분 뭐 이 정도 사이에 김밥 한 줄 뭐 서서 먹고 제가 식사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장염도 되게 심하고 해서 설사도 항상 자주 하고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살도 제가 살은 한 10kg 조금 넘게 쪘던 것 같아요. 내 몸 상하는 줄 모르고 살아왔던 젊은 날, 불규칙한 생활 속에 비만이 된 것도 문제가 됐는데요. 다양한 염증 질환은 비만과 연관이 높다는 사실.
지방 조직은 여러 가지 종류의 염증 관련 물질을 생산하고 분비하는데요. 이런 물질을 아디포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조직에서의 아디포카인의 생산은 비만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데요. 이는 비만에 따른 염증 반응과 제2형 당뇨, 동맥경화 등의 대사성 질환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하며 체중 감량에 돌입했고 다시 10kg 감량에 성공해 과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소정 씨. 날씬한 몸과 함께 건강까지 따라오니 행복도 2배.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던 건데요. 운동과 함께 바꾼 식단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그녀의 부엌 풍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염증이 생기면 보통 혈관 그 벽에 찌꺼기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염증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걸 좀 줄여보려고 소금기를 좀 많이 뺀 저염식으로 집에서 주로 좀 해먹으려고 하고 신경 써서 좀 집의 음식으로 집밥으로 좀 바꿨어요. 과다한 소금 섭취는 혈관을 손상시켜 관절염과 같은 염증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금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사를 유지한답니다. 몸 안의 염증과 함께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일석이조. 운동과 저염식 식사, 그리고 매일 잊지 않았던 것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제가 몸도 안 좋고 갑상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면역 관리랑 혈행 관리 또 염증 관리 좀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생물 발효 그 베타글루칸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피부 건강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에 있던 문제도 좋아진 것 같아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시켜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활성산소. 한 연구 결과 베타글루칸이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산화를 일으켜 노화와 함께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뇌질환, 당뇨, 암 같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킵니다. 베타글루칸의 항산화 효과는 산화 방지제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뇌 기능을 보호하고 뇌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기억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베타글루칸은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 피부의 재생에 도움을 주는데요. 꼬리가 절단된 물고기에 베타글루칸을 경구 투여했더니 상처 치유와 함께 꼬리 지느러미의 재생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도 한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은정, 김영숙 씨는 떨어진 면역력과 만성 염증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 습관 바꾸기에 나섰는데요. 2주 만에 찾은 김은정 씨의 집.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데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과일 주스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 토마토하고 바나나 간 건데요.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보다 조금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해서 운동 후에 이렇게 토마토하고 바나나를 갈아서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베타글루칸 섭취도 잊지 않았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햇볕 보면서 활동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먹었더니 잠도 푹 잘 자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각종 염증 질환에 시달렸던 영숙 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매일 30분 이상 햇빛을 쬐면서 걷는 걸 생활화했습니다. 그리고 닥터하우스에서 받은 조격기도 매일 활용 중. 조격이 은근히 땀도 나고요. 숙면을 좀 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베타글루칸 섭취로 면역력은 올리고 염증은 내리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피부가 가렵지도 않고 배도 안 아프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염증 질환이 나아진 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한 동물 실험에서 베타글루칸 섭취 후 내장 지방 조직에 만성염증이 억제되고 염증 인자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끝나고 면역력 저하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었던 두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주 전과 동일하게 NK세포 활성도 검사와 기본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가 모두 높았던 두 사람. 생활 습관을 바꾼 후 정상에 가깝게 돌아왔고요. 또 체내 염증 정도를 알 수 있는 CRP 수치도 안정적으로 돌아온 상태. NK세포 활성도는 유의미한 수치로 높아져 건강이 회복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저희 새 아이를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역력이 무너지면 모든 건강이 무너진다. 내가 가진 면역세포의 힘을 길러야 질병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채널 A